아포리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법에 의해서 판단을 내려야 하지 자신의 기분이나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혜로운 길은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빠른 길이 없다. 빠른 길이 없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울 수 있을 때마다 배워라. 대신 너는 그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그들과 함께 슬퍼해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포리아 시대의 인문학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 강연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 강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가장 도움이 되는 특별히 리더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국가나 회사를 이끌어갈 때 어떻게 사람을 이끌어서 승리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그 경험의 사람이었던, 현장의 사람이었던 처절한 전쟁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지도자가 전쟁을 해 나가는가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쌓았던 크세노폰의 글을 통해서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경험과 통찰력을 한번 배워보자는 것이죠. 물론 크세노폰은 키루스 대왕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하고 어떻게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이기고 부하들을 이끌어 나가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키루스 대왕의 이야기 이면에는 크세노폰 본인의 저질렀던 경험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 경험과 함께 책을 읽어 나가면은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사색의 결과나 플라톤처럼 책상에 앉아서 고뇌했던 내용이 아니라 본인의 경험이 우러나는 정말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도 영감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가르침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자, 그 점에서 이 키루스 교육의 백미는, 키루스 대왕의 어떤 그 행적에 대한 백미는 어떻게 전쟁을 해서 전쟁을 이겼는가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리더십에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그 내용이 오늘 강의에서 이제 발표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전쟁의 기술을 발휘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를 이끌어가면서 다른 단체나 다른 조직과 경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그것은 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이 강의를 통해서 키루스의 교육의 백미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파는요, 그 르네상스 시대에 위대했던 4명의 장군의 모습을 그린 것 중에 한 장면입니다. 바로 키루스 대왕이 위대했던 지도자, 세계 최고의 지도자 4명 중에 한 명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모습인데요.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부하들을 이끌었기에 그렇게 위대한 장군,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루스가 취한 행동입니다. 그가 어떻게 승리를 이끌었는가? 가장 먼저 선택했던 그의 행동은요, 공정한 경쟁의 보장과 합리적 보상 체계를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요, 자기 부하들에게 이 전쟁에 참여하는 너희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이 전쟁의 결과가 잘 되었을 때 어떤 보상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키루스의 교육 앞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키루스 대왕은 사병들에게, 말단 사병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페르시아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와 같은 땅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여러분의 용기는 우리보다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귀족들을 말합니다. 전쟁의 경험이 많고 좋은 무기를 사용하고 말을 타고 있는 귀족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와 같은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계를 책임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고 밭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좋은 훈련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여러분들에게 귀족들이 사용하는 무기를 지급할 것입니다. 같은 무기를 들고 싸워 적을 무찌르면 여러분도 귀족들과 같은 몫을 보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공정한 보상, 그리고 공정한 무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동등한 무기를 주겠다는 거죠. 그 무기를 통해서 싸워서 이기면은 귀족들과 똑같은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사병들, 말단 병사들의 용기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활과 창을 다루는 기술이 우리와 같지 않다고 해도 그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우리처럼 군사기술을 연마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보면요. 참 안타까운 것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성적이 나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어쩌다가 내가 성적이 이렇게 나빴냐 그랬더니 집이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풍요롭지 않기 때문에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과외를 하고 또 다른 데서 일을 해야만 자기가 공부를 계속하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소연을 할 때 제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되죠. 그죠?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겁니다. 공정한 경쟁이라면 그 아이들이 더 잘할 수 있는데 공정한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이들이 좌절하고 용기를 잃을 때를 많이 보게 되죠.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점점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집안에 여유가 있고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문제에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더 잘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좋은 무기를 쓰지 못하고 훈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키루스가 그 문제를 제일 먼저 지적했습니다. 군사작전을 어떻게 개편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일 먼저 했던 거거든요. 말단 직원들에게, 말단 군사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들이 공정한 기회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공정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해보려고 의지가 있고 가장 용감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가장 큰 보상을 받는다면 우리들의 용기가 높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공정한 경쟁을 해서 정말 많은 업적을 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야, 저 사람이 잘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들 전체의 수준에 올라갈 거라는 것이죠. 반대로 모든 사람이 균등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급쟁이도 다른 사람과 같은 보상을 받게 된다면 우리들의 용기는 소멸할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겁니까? 그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정말 공정하고 바른 대우를 받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열심히 일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들 사이에서 사기가 저하될 것입니다. 키루스 대왕은 바로 그 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그 페르시아라는 작은 나라의 군사들을 이끌고 큰 대국들을 이제 하나씩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루스 대왕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최초의 행동은 공정한 심판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심판관이 되어서 서로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공정한 심판의 경쟁의 룰을 깰 때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군사들이 최강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군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본인. 자, 전쟁에 나가는 군주로서, 지휘관으로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도대체 자기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성찰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일까에 대한 성찰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섹스피어를 아실 겁니다. 그죠? 정말
세계 최고의 문학가 중에 한 명으로 간주되는 이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이라는 비극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대사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라는 유명한 그런 구절일 겁니다. 여러분 햄릿 이야기를 잘 아시죠? 덴마크의 왕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살해를 당했죠. 주무시는데 이렇게 귀에다가 독약을 부어서 이렇게 죽게 되면 누가 죽였습니까? 자기 삼촌이 죽였어요. 자기 삼촌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겁니다. 이 햄릿은 유학을 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이 비텐베르그 대학에 유학을 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왕위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왔는데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삼촌이 자기 어머니와 결혼을 한 것이지요. 자, 보십시오. 자기가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삼촌이 왕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 삼촌과 결혼해 있더라는 거죠.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귀신이 나타납니다. 유령이 나타나요. 아버지 귀신입니다. 아버지 귀신이 나타나서 성벽에 나타나가지고 복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수를 해달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그걸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번역했죠. 제가 우연히 우리 연세대학교의 영문과 교수님 윤혜준 교수님이란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윤 교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이겁니다. To be or not to be에 대한 번역은 죽느냐 사느냐로 번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to be or not to be가 뭐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가 아니라 덴마크 왕자로서 고민하는 겁니다. 나는 덴마크의 왕자일까 아닐까? 그것이 문제로다. 내가 복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참혹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맞고도 고귀한 마음으로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난에 맞서서 용감히 싸워 그 고난을 극복해야 하는 것일까? 멋진 독백이죠. 바로 키루스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그 키루스의 공격이 시작되느냐? 보시는 것처럼 페르시아는 메소포타미아 동남쪽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자기 외할아버지가 통치하던 메디아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런데 그 메디아 위에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도 있죠.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서 선제 공격이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친 게 아닙니다. 페르시아를 친 게 아니었어요. 메디아를 쳤습니다. 그때 이 키루스가 왕자 키루스가 고민하는 겁니다. 나는 페르시아의 왕자인가 아닌가? 이 문제를 내버려둬서 만약에 아르메니아가 메디아를 친다 그러면 그 다음은 반드시 우리를 칠 거다는 거예요. 우리를 칠 것이다. 그걸 생각했던 겁니다. 자기랑 상관이 없는 문제인 것을 보이지만 그 이면을 보면 이것이 결국 자신에게 해를 줄 것이라는 걸 판단해요. 자기가 이끄는 백성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는 걸 미리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생각했던 거죠. 내가 누군가. 나는 페르시아의 왕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첫 전쟁이었죠. 자, 그렇다면 리더는요, 지도자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많은 경우에 보면은 제 주위에서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을 보면은요, 정말 바쁘세요. 정신없이 바쁩니다. 한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계속 아침 조찬 모임부터 스케줄이 계속 있죠. 그분들이 관심 가지는 건 뭐냐?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진짜 군주가 내려야 될 결정은 뭐냐면은 언제 해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이것을 언제 시작해야 되는가, 그리고 언제 그만둬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게 바로 지도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은 자기 밑에 부하들에게 일임을 하면 됩니다. 맡기도 돼요. 그렇죠? 하지만 언제 할 것이냐, 전쟁을 언제 할 것이냐는 오로지 군주의 결정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남에게 맡기더라도 언제 할 것인가, 그리고 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군주가
지도자가 내려야 할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너무나 분주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되지요. 반대로 아르메니아 왕자를 보십시오. 자, 기루스는 페르시아의 왕자로서 나는 페르시아의 왕자인가 아닌가, 나는 페르시아의 왕자다라고 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했는데 아르메니아의 왕자는 티그라네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티그라네스는 뭐라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냥 갔습니다. 친구들을 데리고 사냥을 떠났어요. 기루스가 공격한다는 소식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사냥하고 놀다가 기루스가 자기 아버지를 무찌르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말을 타고 내려와서 기루스 앞에 무릎을 꿇죠. 우리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우리 나라를 파괴하지 말아달라고 싹싹 빕니다. 자, 이 사람은 무엇을 판단 내리지 못했는가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던 거죠. 나는 아르메니아의 왕자인가 아닌가를 판단. 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돌아와서 이 전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아르메니아의 왕자 티그라네스는 왕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아니, 나는 아르메니아의 왕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싸움의 법칙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행동은요, 공정한 경쟁의 보장과 합리적 보상 체계를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크세노포는 외투를 입지 않고 과감히 일어나서 장작을 패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더 먼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죠.